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하남문화원 사무국장 이상범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하남시 전체 지역에 있어 시대별 어떤 종교 및 유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하남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2유적 및 종교 유적이 산재한 곳인데요.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종교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충공동 지역으로서 옛 광주목의 읍지로 기능하면서 시대를 달리하며 전파된 고대 종교를 비롯한 불교, 유교 등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서 일제시대 이전까지 하남 사람들의 문화적인 의식은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미사강변 도시가 건설된 한강가의 미사동 지역으로서 과거 수로교통의 이점을 이용해 전파된 하남 최초의 기독교 문화가 자리한 곳으로서 충공동 지역에 불교나 유교의 전통적 종교와는 달리 서양의 종교 유입으로 합리주의 문화가 접목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교육의 열망이 타 지역보다 높아 서울이나 타 지역의 유학 등을 통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오면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온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신장로의 개설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해 면 소재지가 되는 신장동, 덕풍동 지역으로서 인구의 유입과 함께 종교시설이 새롭게 형성되는 곳으로서 이곳은 현재 하남시의 중심부였던 원도심으로서 근래까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남 문화를 주도해왔던 곳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종교 유적들에 앞서서 하남시의 지형과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 지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에서 뻗어내린 낮은 야산과 구릉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검단산이 맞고 있고 하남시의 서쪽과 북쪽으로 흐르는 한강에는 검단산과 남한산에서 발현한 상곡천, 덕풍천, 망월천, 초이천 등의 소하천들이 한강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비교적 낮은 지대로 흐르고 있어서 토사 운반작용으로 충적지가 발달하면서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하남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던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문화재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사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앞두고 실시된 발굴 조사에서 현재 미사강변 신도시가 들어선 선동, 망월동, 구산, 풍산동 등 미사지구 지역들에선 구석기 시대 유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면서 우리 하남이 BC 25,000년 전,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27,000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서 깊은 역사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정호 건너편, 현재의 미사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너편의 미사섬에 있는 미사리 선사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백제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적에서 4개의 각기 다른 시대의 유적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표적 유적입니다. 미사선서 유적은 현재 지표로부터 7개의 자연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국시대 전기층, 청동기 시대층, 신석기 시대층으로 구분되어 유적의 층위 내에서 앞뒤 선후관계를 밝히기에도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중부지역 선사시대의 변천상 및 마을의 형성과 소멸 등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살피는데 표준 유적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는 신석기 시대에 이어 청동기인들이 살았던 흔적 또한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미사동 유적을 비롯한 이성산성, 망월동, 덕풍동과 광암동, 가미동, 교산동 등의 고인돌 유적 등에서 청동기 시대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사동 유적에선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를 유추할 수 있으며 비교적 많은 양의 그물치고가 확인된 덕풍동 유적에선 현재의 지형과는 달리 한강에 인접한 환경에서 어로 생활의 의존도가 높았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덕풍동 청동기 시대의 제사 유적을 통하여 당시의 종교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광암동과 교산동의 고인돌 무덤을 통해서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장래 풍속과 사후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남의 자연 조건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삼택이 모양을 한 입지 조건으로서 고대 방어 체제로서도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성산성은 지난 30여 년간 14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 시대부터 통일시대까지 유구 및 유물이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어느 시기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그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학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하지만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망월동 주변과 덕풍동 수리골 유적 등에서 백제의 토각묘 및 주거지가 발굴되었고 단경호를 비롯한 신발령 토기 등 백제식 유물이 출토되어 우리 하남이 고대 백제의 강역 안에 있었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16년 가밀동 보금자리 건설에 앞서 시행한 발굴에서 백제 횡혈시 석실본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백제 형식의 고분이 무더기로 발견된 예가 없으며 현재 발견된 백제 고분군들 중 최대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남시 관내의 여러 유적의 유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남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의 각축장으로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추정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하여 신라가 한강 지역으로 진출한 후 우리 하남에 신주를 설치하였던 흔적들과 통일 신라기에 우리 지역이 한산주의 중심 읍지로서 기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남시 전역에 산재한 가구식 구조의 건축물들의 흔적과 기와편 그리고 폐사된 거대한 절터들의 유적은 아직 그 시기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대의 찬란한 형식을 갖춘 도시 유적으로서 문화 융성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남의 이름이 고려 태조에 의해 광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 문헌상 남아있는 최초의 이름은 한올이었습니다. 한올은 백제말로서 큰 성 또는 큰 골이란 뜻으로 크다는 뜻이 백제말 한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라 하는데 이 한올이 고려 태조 23년에 광주로 개정되었고 이후로 계속 씌어온 것이 현재의 광주로서 조선시대까지 그 읍지가 현재의 인근에 있는 광주시가 아니라 우리 하남의 충궁동 지역으로 고대부터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지방관제를 팔도 체제를 시행하면서 초기에는 경기도를 총괄하는 관찰사형을 수원에 두었으나 세종 때부터 하남으로 옮겨 광주목이 있던 현재의 충궁동 지역에 관하인 읍지를 두고 관할하였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의 요충지로 부각되었으며 한양을 방어해야 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남한 산성 내에 총육청을 설치하고 광주의 읍지를 남한산성 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인조 4년입니다. 그러나 산성의 읍지 운영에 필요한 세공 및 물산이 한강의 운하를 이용하여 우리 하남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옛 광주목의 선비 자제들이 공부하는 향교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까지도 그 위상은 살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00년대 말 고종 황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목부 9년의 명칭을 모두 군으로 단일화하면서 현재의 광주시와 하남 지역도 과거 유수부에서 광주군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1917년 일제에 의해 광주군의 치소가 남한산성에서 현재의 광주시 경안읍으로 옮겨감에 따라 옛 광주의 중심이었던 하남은 광주군에 속해 있는 읍면이 되었다가 1989년 광주군의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 일부 지역을 합쳐 현재의 하남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그 역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역사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하남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은 면적임에도 그 깊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유산이 산포되어 있는 곳으로서 제2 및 종교 관련 유적들 또한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의 제2 및 종교 유적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덕풍골 유적인데요. 이 유적은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제2유적입니다. 앞서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곳들에선 현재까지 제2유적이나 종교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소위 말바이 유적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덕풍동의 이곳이 현재 하남시 제2유적 중에는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에 거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결과 청동기 시대 모종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자연 바위에 인위적으로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던 제2유적으로 밝혀져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이 청동기 시대 제2시설이란 근거로 바위 틈 곳곳으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토기인 민무늬 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구멍무늬 토기, 신발형 토기 조각과 반월형 돌칼 등 석기리 등이 폐기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주변 구릉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4곳을 확인함으로써 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청동기 제2유적이 많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이 덕풍골 유적을 통하여 청동기인들의 제2에 대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하남에 있는 제2유적으로서 검단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은 하남 시내에서 바라볼 때 동쪽에서 위치한 높이 657m로서 하남시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풍경이 사계절 아름다워 현재도 하남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등산객들이 많이 하남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등산객들이 찾는 하남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검단이란 산 이름의 뜻은 검단 선사에 대한 설화와 함께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명확하게 그 유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만해 청군이 주재하던 숭산이 백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연구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된 숭산이라는 명칭의 기록이 있어 검단산은 숭고한 단이 있는 산으로 불려진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온조왕 원년 여름 5월에 동명왕묘를 세웠다는 기록과 함께 이후 백제의 왕들이 동명묘에 배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 숭산인 이곳이 그들의 건국시주인 동명을 모신 사당을 이 산에 세웠을 거로 추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단산은 삼국시대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검단산은 삼국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위하여 검단산에서 제례한 기록이 있으며 광주 목의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제2처이자 신성시한 산으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현재까지 하남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곳은 지금 하남시에 살던 원로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검단산을 오를 때는 대부분 며칠 전부터 비린 것조차도 피하는 그런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왔던 산이었기 때문에 하남의 대표적인 명소였음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하남의 대표적인 산성이자 제2유적으로서 이성산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 14차에 거쳐 발굴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전국의 산재한 산성들이 대부분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시설임에도 이곳 이성산성 안에는 특이하게도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던 팔각, 구각, 12각의 다각형 건축물의 유적이 발굴되어 전국에 있는 산성들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산성의 성벽은 전국의 다른 지역의 성벽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서리들을 둥글게 깎아 공력을 아주 많이 들여 쌓은 성벽인데요. 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돌을 직사각형으로 잘라 견고하게만 쌓으면 되는 산성의 성벽을 왜 이렇게 사각형의 모를 전체 가공하여 쌓았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상당한 미스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의 건물 중 다각형의 평면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예는 현재까지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성산성에는 8, 9, 12각형의 다양한 다각형 건물지가 4개나 확인된 곳으로서 한반도 내에서 가장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다각형 건물지 중 구각 건물은 구자가 완전 무견함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이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대칭되는 지점에 있는 팔각 건물은 땅의 숫자로서 사직단, 그리고 12각 건물지는 현재까지 어떤 제사처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사람이 사는 공간의 12달을 상징하는 제례 공간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주관자는 대부분 왕권을 상징하는 특수 계층들만이 가능한 일로서 앞으로 이성산성의 정체성이 명확히 밝혀지고 제의를 주관했던 국가나 그 대상이 밝혀진다면 우리 하남시뿐 아니라 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그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까지 제2유적 3곳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지역 면적에 비례하여 절토로 추정되는 폐사지가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옛 광주목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충궁동 일대 남한산 줄기에는 물이 있는 계곡들은 하나같이 절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술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시대 구분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하남의 사찰들은 최소한 고려시대 초기를 전후하여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고 조선 초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까지 밝혀진 예로 통일신라 시대까지 연대를 소급할 수 있는 천황사지와 백제시대의 초기 사찰로 추정되기도 하는 동사지의 사역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그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시로서는 차후 그 발굴에 따른 사찰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대표적인 절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절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지는 하남시 충궁동 고골 저수지 안쪽 금암산 기슭에 있습니다. 동사지 안에는 보물 제12호 충궁리 5층 석탑과 13호인 충궁리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석탑들의 건립 시기가 통일신라말 또는 고려 초기 양식을 띠고 있어 근래까지 고려 초기 광주의 대호적이었던 왕규와 관계된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발굴 결과 그 연대가 시기적으로 앞선 고식의 귀화편들이 동사지 일부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옛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2011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대간에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백제시대에 건립하여 고려시대에 오기까지 계속 보수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어 동사지가 종교 유적뿐만이 아닌 하남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이곳 동사지에서는 대웅전 지붕에 얹혀졌던 침이 조각이 발굴되었는데 이 조각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경주의 황룡사 건물들의 침이들과 흡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 아직 어느 시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규모와 사역이 매우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사지와 더불어 하남의 대표 불교지역이라 할 수 있는 천황사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천황사지는 하남시 하사청동에 위치한 절터로서 축조 연대가 언제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문헌 기록상 조선 초기까지 그 위용을 자랑하였던 것으로 하남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광주 향교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하사창동 골말마을 부근의 절터인데요. 발굴기관인 세종대박물관은 천황사지 규모를 1만 평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명문 귀와 대형 좌대 등이 발견되면서 고려 초기에 창건된 사철로 추정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거대한 사리공 석재가 발굴되어 천황사를 처음 만든 연대가 훨씬 위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주변에서는 높이 2.88m, 약 3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사창동 철불이 발굴되면서 이 철불을 옛 경복궁에 있던 박물관에서 현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옮겨 전시실에 배치하려 했으나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무게 또한 상당하여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은 엘리베이터의 규모를 늘리고 건물을 다시 수리하여 옮겨 놓음으로써 커다란 일화를 남긴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 천황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해목산 고달선원국사 원종대사 집의 내용으로 원종국사가 광주 천황사에 머물렀다는 기록과 이 외에 고려사전류의 고려말 신돈이 천황사 탑에 모셔져 있던 불사리를 개경의 왕륜사로 옮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서는 불사리를 한양 궁으로 옮긴 사실 등 고려시대 이후 불사리를 중심으로 한 기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적어도 조선 세종시대까지는 그 위용을 자랑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황사지는 현재까지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가장 큰 사찰터로 추정되고 있어 발굴에 의한 사찰의 규모와 내력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하남의 역사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천황사지가 있는 충궁동 지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폐사지가 여러 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산동에 있는 선법사 경내에 있는 태평 2년명 마에
약사불 자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물 18호인 마애불은 고려시대에 옛날에 있던 석불을 다시 고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마애불 오른쪽 면에 새겨진 명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태평 이년명이라 이름 지은 것인데, 명문에 당시 고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고 있어 중국과 대등한 위치의 세계관을 가졌던 고려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마애불의 조각 수법 또한 매우 정교하여 미술사적 의의 또한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불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찾아오는 마애불입니다. 이 외에도 금암산 자락에는 약정사지, 자화사지, 신복선사지, 봉수사지 등의 절터들이 있는데, 조선 초기 신증 동국여지 승남 부르주에는 이 절들이 모두 한산에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남한산이 옛날에는 한산이라 불렸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작은 면적임에도 우리 하남에 상당히 많은 사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시대의 대표적 재래공간이자 교육기관인 광주향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향교는 현 하남시 교산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전학 후묘의 건물 배치로서 재양을 위한 건물로는 대성정과 동서무가 있고,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는 명륜다과 동제 서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광주의 관할구역으로는 현재의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그리고 서울의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까지가 광주의 구역이었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곳으로서 중고등 교육기관으로선 유일하게 이곳 광주 향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큰 향교에 속하였던 곳으로 평지에 있는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주 향교는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하는 전 광주 교수관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1418년 태종년간이죠. 조선 태종 때 그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 향교는 중정 남한지의 기록에 따르면 본래 고읍의 서쪽 1위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화마를 입어 주민들에 의해서 중건을 거듭해 오다가 숙종 29년 광주부윤 이제가 고읍토로 이건하였고, 위치는 남한산성 북쪽 십리이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10년 전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광주향교 소장 고문서인 향교 2권 상량문의 기록이 밝혀지면서 1720년에 그 이만직이라고 하는 수령에 의해 이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광주 향교는 조선 인조 시기에 군사적인 기능을 더하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업치를 옮긴 이후 비어있는 관청 자리에 인근에 있던 향교를 옮겨오면서 조선 후기 내내 6.25의 성전으로서 옛 광주 지역의 유림들의 공간이자 정치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도 공부를 하던 강학 모습은 사라졌지만, 충계는 음력 2월 상정일, 축에는 음력 8월 27일 공자님 탄신일에 재앙을 올리면서 유교의 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어 유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기독교 이야기에 앞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하남시의 자연불학 단위의 마을별 민속 재래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는 불교, 유교, 좀 이따가 설명할 기독교 외에도 자연불학 단위의 마을별 재래가 현재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남시 마을별 재래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도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남의
있는 마을 제례는 민간 신앙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제례로서 주로 산 위에서 지내는 산신제, 그리고 또 오랜 당산목인 나무에 지내는 목신제, 그리고 성황나무를 중심으로 한 성황제가 주를 이루는데요. 현재는 하산곡동 고양골 마을의 검든산 산신제가 있으며, 그리고 같은 마을의 느티나무에 지내는 단오제 행사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 천연동 샘제마을의 군웅제, 현재의 미사섬 안에 있는 미사동 성황제, 그리고 충궁동 법동마을 목신제, 궁안마을, 성산동마을, 항동마을의 산신제를 매 개최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현재까지도 빌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밀동, 정림마을 우물제와 신장동의 거리제 등의 제례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하남시가 도시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하남에 전파된 기독교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기독교 전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550년대 초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자 로마 교황청은 예수회를 통해 카톨릭 전파를 위한 선교사들을 동방에 파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들어와 있던 마테오 리치 선교사를 통하여 중국의 사신단에 올랐던 선비들에 의해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가 아담 샬 신부와 사귀게 되면서 서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실학운동의 선구자인 지봉 이수광 선생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지은 책 천주 시리 등을 보고 새로운 실학을 일으켰다고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또 1760년경에는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제자 안정복 선생을 비롯하여 선비들 사이에 천주교 서적을 서학이라 하여 크게 읽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시 전통 유학에서는 풀어내지 못하던 이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석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서양의 학문이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종교를 넘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용 학문을 추구하고자 했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져 나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1700년대 말에 와서는 남인계 소장 학자들인 권철신, 권일신 형제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 그리고 이승훈, 김원성 등은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며 천진암과 여주군 금사면 하품리에 있던 주화사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강학회를 가졌습니다. 현재의 천진암과 주화사는 상당히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강학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선비들이 유교 외에, 다시 말해 주작 외에 다른 학문이나 철학을 발표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출입이 드문 매우 깊은 산골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과 종교, 지구과학 등의 서학을 강학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조선 천주교의 창설 단원 중에 한 사람인 이벽이 베이징에서 가져온 과학 서적과 천주시리, 성리, 진전 등을 소개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천주교의 눈을 뜨고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지식에서 종교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던 1801년 순조시대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순교자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839년 기해년 박해, 1846년 병원년 박해, 1866년 병인년 박해로 이어져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하면서 한국의 천주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천주교 유입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명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한강을 수로를 이용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좀 전에 말씀드린 초기 천주교인들이나 특히 인근에 살았던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형제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남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온 현재의 미사동 구산 지역은 한강물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다 구산 앞에서 서쪽으로 구부러지는 형상으로서 옛날 서울서 100길로 한강 상류로 올라갈 경우 이 구산을 지나면서 팔당 지역의 여울목이 시작되는 관계로 상당히 위험하여 힘을 보충하거나 쉬어가던 요충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산 지역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의 천주교 유적인 구산 성당과 성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산 성당에 대한 기록은 1836년 5월 프랑스 출신의 모방 신부가 구산 공소를 처음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김성우 성인을 임명하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841년 기예박해로 김성우 안토니오가 순교한 후 구산 마을은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순교자 묘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현재까지 200여 년 동안 성지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는 하남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이자 신앙 유적으로서 교회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미사지구인 신도시로 개발되어 과거 강마을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 뒷산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 하여 거북 구자와 매산자를 써서 구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은 양반의 자제로 유복한 가정과 존경받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가 신앙의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830년경으로서 정조 19년 구산에서 태어난 그는 김만집, 김문집 두 동생과 함께 세례를 받고 친척과 이웃들을 입교시켜 구산을 지금의 교우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은 유방제 신부로부터 보례를 받고 한동안 유방제 신부를 모시고 온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1836년 한국에 들어온 모방 신부가 입국하자 자기 집에 모시고 우리말과 조선의 풍습을 가르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39년 기예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공소의 회장으로서 사학의 괴수로 지목되어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곤장과 치도곤을 맞으며 배교하라는 재판관의 강요에 아무런 굽힘 없이 나는 천주교인이여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따름이오 라는 말을 남기고 1841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김성우 성인의 나이 47세로 후손들에 의하여 비밀리리 그 유해가 거두어졌고 이곳 구산 성지에 모셔졌으며 당시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두 동생을 비롯한 8인의 유해 또한 이곳에 함께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우 성인의 굳은 신앙심은 결국 1925년 7월 25일 로마 교황청의 시복조사를 거쳐 한국 79위 복자위에 올랐으며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하여 한국 103위와 함께 성인으로 시성되셨으며 이곳을 하남시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손자인 김경 선생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족적을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산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보던 옛 민가를 개조한 구산 공소는 1956년 교우들에 의해 직접
구산마을 앞 강가의 모래와 자갈을 옮겨와 벽돌을 만들어 새로 짓고 예배를 보아왔으나 지난 2010년을 전후하여 미사 신도시 개발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산 성당의 교우들은 본인들이 선조들이 피땀 흘려 만든 성당을 쉽게 헐어버릴 수 없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당 전체를 철길처럼 레일 밑에 깔고 200m를 옮겨와 현재도 사용함으로써 그 신앙심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실인지 현재는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가 됨으로써 하남의 대표적인 가톨릭 교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우리 하남의 개신교 전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최초의 개신교회인 미사천교회는 1927년 5월 11일 안덕민 영수의 인도로 당시 동부 미사촌 박미량 성도 가정에서 설립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조정 경기장 안에 있는 미사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사촌 교회는 1929년 5월 교회당을 신축하고 예배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하남시의 기독교회를 확장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미사촌 교회 또한 구산 성당과 같이 강가에 인접한 마을로서 당시 백기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용이한 곳으로서 신문화를 받아들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으로서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에 있는 용진교회를 모태로 하여 설립된 곳입니다. 용진교회는 또한 현 광주시 남정면 분원리에 있는 분원교회를 모태로 하여 설립되었는데요. 1898년 분원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1905년 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하남을 포함한 옛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양평 지역 대부분이 이 분원교회가 모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한강수로의 이점을 이용하여 당시 서울의 언더운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서울의 초기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사섬에 처음 만들어진 미사천 교회는 이후 신도들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짐으로써 서울로 유학 등을 통하여 학구열을 높여왔으며 정치와 학계에서 두드러진 인물을 배출하여 오면서 하남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미사천 교회는 미사천 교회를 모태로 하여 하남의 강가에 있던 강마을들의 신장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설립되는데요.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교회의 모태가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 미사천 교회입니다. 이상 그 기독교의 전파까지 하남에 있었던 종교 유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선사에서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들을 통하여 과거 우리 하남 사람들이 역사 과정과 종교 그리고 문화의 변화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대표 지역으로서 그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남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별 종교 유적들이 산재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남시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에서 서로 하남시를 휘감아 도는 한강의 물길을 이용한 수로 교통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살의 이동뿐 아니라 선진의 문화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심 업지로서 기능하면서 많은 문화재와 종교 유적들을 남겨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의 제의 및 종교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도 우리 하남시는 다양한 종교 유적들과 함께 현대의 종교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